사이다 무비툰. 내 남편은 경찰관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다. 그럼 다녀와요? 다녀올게. 우린 평범한 부부였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인데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즐기고자 일부러 임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유나야, 슬슬 손주 얼굴이 보고 싶구나 라고 하시기도 했고,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볼 생각이었다. 낮에 동네 엄마들과 점심을 먹은 후 저녁장을 보러 가려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다. 주말이 되면 부모님은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셰프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곤 하셨다. 근데 마침 남편이 좋아하는 보거 요리를 사주신다길래 알았어, 그이한테도 말해볼게.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퇴근할 때쯤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며 엄마와의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의 직장 동료 중엔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아무래도 파출소에 간 모양이었다. 파출소면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차로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 그 생각에 집을 나왔다. 파출소에 도착한 나는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파출소 안쪽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린 여자 목소린데? 그리고 이건 그 소리 같은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안쪽으로 슬쩍 들어가 봤는데 커다란 관상용 식물 너머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왜 우리 남편이... 게다가 상대는 나와도 만났던 적이 있었던 여경이었다. 두 사람은 절정에 다다랐는지 내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자기야, 이러다 아내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야. 걔네 집 배경 보고 결혼한 거지. 헐, 너무해. 부인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부인이었으면 울었을 듯?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나는 곧바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내 차를 파출소 입구에 딱 붙여 주차했다. 그날 우연히도 사촌이 내 차를 쓰고 싶다고 해서 내 경차를 빌려주고 사촌의 밴을 타고 온 날이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파출소 바닥에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 짓을 즐기고 있던 두 사람의 옷도 다 가지고 나와버렸다. 그 후 친한 경찰관과 아빠에게 전화해서 파출소 안에 큰일이 났어요 라고만 말해서 여기로 불러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빠와 함께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설마 이 안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갇혀있나요? 라고 해서 범죄자는 아니지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라고 하며 두 사람이 벗어둔 옷과 여자 속옷을 보여줬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바깥을 확인하러 나왔다. 이 차는 뭐야?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던 남편도 차 너머의 나를 발견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이 차 좀 치워봐! 라고 해서 소원대로 차를 치워줬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본인들의 옷과 속옷이 없어진 걸 알게 됐다. 매우 당황해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특히 우리 아빠를 본 남편은 새파랗게 질리며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라고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 했다. 하지만 내게 옷을 빼앗긴 이상 먹히진 않았다. 아빠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게다가 파출소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지금 장난하는 겐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남편은 나쁘끄러운 모습으로 아빠에게 경례를 했다. 사실 우리 아빠는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이다. 남편이 그 짓을 하며 배경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이 다 이런 이유였다. 나는 경찰도 뭣도 아니지만 아빠 딸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아빠 심부름을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와 자주 드나들었다. 남편도 그러다가 사귀었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물을 생각이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전화로 부하를 불러내기 위해 잠시 파출소를 나가셨다. 아빠가 나가자 불륜녀는 저게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잘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불륜녀는 이 지역에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된 듯 아빠 딸이 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좀 해봐! 부인분께 무릎이라도 꿇든지 하란 말이야! 라고 울부짖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불륜녀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을 뿐이야. 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변명을 하든 이 일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야. 확실한 증거도 증인도 있으니까. 증거? 그래, 증거. 그렇게 말하며 내 폰으로 방금 녹음한 대화를 들려줬다. 그러자 불륜녀는 패닉에 빠져버렸다. 안 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며 발광했고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다. 당연히 그쪽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죠? 직장 내의 처분은 내 권한이 아니지만 적어도 불륜에 대해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니까 두 사람 다 각오하세요. 라고 하자 으앙 하며 울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고 달려와준 경찰관 아저씨께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뒷일은 아저씨께 모두 맡길게요. 저는 경찰법을 잘 모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친구 집에서 자든지 호텔에서 자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 아빠의 명령으로 달려온 남편의 상사는 극대노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생각은 못한 듯 넋이 나가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는 남편과 불륜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녀는 경찰관이 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돈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신 연락했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주셨다. 엄마는 불륜녀를 보자마자 바로 싸대기부터 때렸다. 엄마가 너 이러라고 경찰학교 보낸 줄 알아? 이런 이유로 해고라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 분위기는 엄청 험악했다. 부모님도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싶다. 덕분에 위자료는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 일 이후 불륜녀와 부모님 사이가 어찌 됐는지는 모른다. 아직 어리다곤 해도 불륜이 나쁜 짓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파출소 안에서 그 짓을 하다니 그건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빠 덕분에 승진을 앞두고 있던 남편은 설마 자기 인생이 불륜으로 쪽나게 될 줄은 몰랐나 보다. 뇌절이 온 만큼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한들 내 귀로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결혼했단 말을 들어버렸기에 그 어떤 사탕 발린 말을 한다 해도 이젠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집도 아빠가 결혼 축하 선물로 준비해주신 신축 아파트였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다. 동료 경찰관들도 현모양처럼 옆에 두고 파출소에서 그 짓을 하다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놈이 아내복에 겨워서 자기 것 마냥 다 누리고 살았던 거야. 자업자득이야 라는 말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미래도 탄탄했었는데 그 행복을 본인 스스로 깨부순 남편이 너무너무 한심했다. 이혼 전 한 걸음에 달려온 시부모님이 제발 용서해다오.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죄송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상 이 사람과 부부로 지낼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며 그때의 음성을 들려줬다. 시어머니는 실신했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아내 덕에 호강하고 산 주제! 이런 멍청한 놈! 죽을 만큼 맞은 남편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끌려갔다. 내게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 해고된 거면 몰라도 경찰이 해고됐다는 사실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엔 근거 없는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게 됐다. 현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